기하분포를 왜 재고관리에서 알아야 할까? 오늘은 재고관리에서 자주 놓치는 통계 개념, 기하분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하분포는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매일 팔리거나 출고되는 품목이 아니라 가끔 출고되는 품목, 고장날 때만 필요한 예비 부품, 특정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만 움직이는 부품을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재고 관리는 평균 수요를 기준으로 안전 재고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0개가 나가면 리드타임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재고를 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은 하루에 하나도 안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고됩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만 보면 수요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절되면 생산 중단이나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하분포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품목이 며칠 동안 출고되지 않다가 처음 출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오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기하분포의 정의입니다. 둘째, 기하분포의 공식입니다. 셋째, 재고관리 사례입니다. 넷째, 실제 적용할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하분포는 처음 성공이 언제 발생하는가를 보는 확률 분포입니다. 재고관리에서는 여기서 성공을 출고 발생, 주문 발생, 부품 사용으로 보면 됩니다. 즉, 출고가 없는 기간이 이어지다가 처음 출고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률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식 자체보다 이 개념을 재고관리 의사결정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하분포는 성공 또는 실패, 두 가지 결과만 있는 반복 실험에서 처음 성공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행 횟수를 설명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비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매일 출고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설비가 고장나거나 특정 상황이 발생해야만 출고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 하루에 이 부품이 출고될 확률이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하루 출고 확률이 10%다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며칠 만에 처음 출고가 발생할까? 며칠 동안 출고가 없을 가능성이 클까? 언제쯤 재고 위험이 커질까? 기하분포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매 시행의 성공 확률이 일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출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출고될 확률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무기력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실패가 몇 번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성공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고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기하분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출고되지 않고 가끔 출고되는 품목입니다. 둘째, 설비 고장 시에만 사용되는 예비 부품입니다. 셋째, 특정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만 출고되는 저빈도 품목입니다. 넷째, 수요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일반적인 평균 수요 방식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평균 수요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재고를 줄이면 막상 필요한 순간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하분포는 저빈도 품목을 감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고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판단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분포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XK는 1-PK-1승 곱하기 P. 처음 보면 수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X는 처음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행 횟수입니다. K는 성공이 처음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P는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입니다. 1-P는 실패할 확률입니다. 재고관리로 해석하면 성공은 출고 발생입니다. 실패는 출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부품이 출고될 확률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0.2입니다. 출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0.2, 즉 0.8입니다. 이제 처음 3일째에 출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 3일째에 출고된다는 말은 1일째와 2일째에는 출고가 없고 3일째에 출고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일째 실패 확률 0.8, 2일째 실패 확률 0.8, 3일째 성공 확률 0.2. 이 세 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0.8 곱하기 0.8 곱하기 0.2는 0.128. 즉, 처음 3일째에 출고가 발생할 확률은 12.8%입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한다는 구조입니다. 재고관리에서 이 수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출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며칠째에 처음 출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하면 무조건 재고를 보유할지, 주문 대응으로 운영할지,
최소 안전 재고를 둘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센터에서 특정 설비의 예비 부품어를 관리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부품은 매일 사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출고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이 부품이 출고될 확률은 5%였습니다. 즉, P는 0.05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10일째에 이 부품이 출고될 확률은 얼마일까? 기하분포 공식에 넣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x 11-0.059, 0.05. 즉, 9일 동안은 출고가 없고 10일째에 처음 출고되는 상황입니다. 계산하면 약 0.0315, 즉 3.15%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관리에서는 단순히 확률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부품은 출고, 빈도보다 품절 시 영향도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품이 없어서 설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중단되고 납기가 지연되고 긴급 구매나 항공 운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출고 확률이 낮더라도 최소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고 확률은 낮지만 설비 정지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라면 최소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출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재고로 운영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기하분포를 활용하면 저빈도 품목의 출고, 대기 기간을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예비부품 관리는 평균 수요만 보면 안 됩니다. 출고 확률, 리드타임, 품절 영향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특정 고객이 필요할 때만 주문하는 비품목 사례입니다. 이 품목은 매일 팔리는 품목이 아닙니다. 특정 고객의 주문이 들어와야 출고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주문이 발생할 확률은 10%입니다. 즉, P는 0.1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5일째에 주문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 기하분포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px 5일-0.14, 0.1. 즉, 4일 동안은 주문이 없고 5일째에 처음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계산하면 0.06561, 즉 약 6.56%입니다. 이 품목은 일반적인 평균 수요 방식만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고가 없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균만 보면 수요가 낮아 보이지만 고객이 주문했을 때 바로 납품해야 하는 품목이라면 재고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고 관리 방향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출고 확률이 낮고 대체 가능한 품목이라면 주문 생산 또는 발주 대응 방식이 적합합니다. 굳이 재고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출고 확률은 낮지만 고객 납기 요구가 강한 품목이라면 최소 안전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고객 대응 속도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리드타임이 긴 품목이라면 일정 수량을 전략 재고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문이 들어온 뒤 발주하면 납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장기간 미출고 품목은 불용 재고,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고 가능성이 낮고 대체 가능하며 고객 요구도 약하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됩니다. 결국 저빈도 품목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고 확률과 고객 중요도를 함께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식품목처럼 한 달에 몇 번만 출고되는 간헐적 수요 품목을 보겠습니다. 이 품목은 매일 출고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출고가 없다가 갑자기 출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이동평균이나 단순 평균 수요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출고가 발생할 확률이 1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P는 0.15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7일째에 출고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px 7일-0.156, 0.15. 즉, 6일 동안은 출고가 없고 7일째에 처음 출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계산하면 약 0.0566, 즉 5.66%입니다. 간헐적 수요 품목의 문제는 수요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품목은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하게 출고되기 때문에 평균 수요와 표준 편차를 활용한 안전재고 계산이 비교적 잘 맞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수요 품목은 출고가 없는 기간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품목을 평균 수요만으로 보면 재고를 너무 적게 가져가거나 반대로 장기간 불용 재고로 묶일 수 있습니다. 기하분포는 이때 출고 발생 간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며칠 동안 출고가 없다가 처음 출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하분포 결과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고 확률이 낮고 품절 영향도도 낮다면 재고를 최소화합니다. 출고 확률은 낮지만 품절 영향도가 크다면 최소 재고를 둡니다. 리드타임이 길고 대체품이 없다면 전략 재고를 보유합니다. 장기간 출고가 없다면 불용 재고 전환을 검토합니다. 즉, 간헐적 수요 품목은 평균보다 출고 발생 가능성과 품절 영향도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아분포를 재고 관리에 적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공 확률 P가 낮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성공 확률은 출고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P가 낮다는 것은 출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고를 많이 보유하기보다 최소 재고, 주문 대응, 불용 재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성공 확률 P가 높은 경우입니다. 출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상시 재고 또는 발주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품목은 언제든 출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리드타임이 짧은 경우입니다. 보충이 빠르게 가능하다면 안전 재고를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고를 많이 쌓아두기보다 주문 발생 후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넷째, 리드타임이 긴 경우입니다. 보충이 늦어지면 품절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략 재고나 안전 재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품절 영향이 큰 경우입니다. 예비 부품처럼 품절 시 생산 중단, 설비 정지, 고객 불만이 발생한다면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출고 확률이 낮더라도 영향도가 크면 재고를 줄이는 것이 위험합니다. 여섯째, 품절 영향이 작은 경우입니다. 대체품이 있거나 납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아분포는 단순히 확률 계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재고 관리에서 언제 처음 출고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실무 도구입니다. 특히 저빈도 품목, 예비 부품, 간헐적 수요 품목은 평균 수요만으로 관리하면 위험합니다. 기아분포를 활용하면 출고 확률, 리드타임, 품절 영향도를 함께 고려해 재고 보유 여부를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출고가 자주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품목은 아닙니다. 기아분포는 낮은 빈도의 수요를 확률로 읽고 재고 관리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